안녕하세요. 에듀윌 한국사 최한나입니다. 오늘은 선사시대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선사시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한 번에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서로 비교를 해가면서 관련된 유물을 반드시 사진으로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처음부터 구석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석기와 신석기는 둘 다 석기를 썼기 때문에 돌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돌을 쪼갰느냐, 떼어냈느냐, 아니면 갈았느냐에 따라 두 개로 나누는 거죠. 구석기, 신석기. 일단 먼저 구석기 살펴보시면요. 수렵과 채집 생활했다고 나오죠. 수렵, 뭔가를 이게 과일을 따먹는다. 이런 거는 채집, 수렵은 사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냥이나 채집 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이제 동물의 가죽 옷을 대충 걸쳐 입었고, 이동 생활했다라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수렵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냥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제 사냥감이 다 떨어졌어. 그럼 이제 딴 데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는 사실 한 번에 좀 큰 동물을 잡았어요. 막 매머드라든지 큰 코끼리 막 이런 애들을 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냥감이 없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그러면 이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집다운 집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충 동굴에서 살거나 대충 천막으로 막 지었다. 그래서 막집, 동굴, 막집에서 살았다. 그래서 동굴, 막집에서 살았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 남아있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공주, 석장리, 연천, 정곡리, 청원, 두루봉 동굴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특히 연천, 정곡리가 중요합니다. 연천, 정곡리에서 뭐가 나왔냐면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나왔어요.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나왔다. 주먹도끼가 원래는 그냥 뭉툭하게 양쪽만 집게 느낌으로 그냥 뭉툭한 그런 것만 우리나라에 나온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360도 친 주먹도끼가 나왔어요.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그래서 연천 정곡리는 지금도 막 주먹도끼 되게 유명합니다. 연천 정곡리에서 주먹도끼 나왔다는 거 그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청원 두루봉 동굴에는 흥수아이라는 어린아이의 그런 이렇게 막 뼈가 나왔는데요. 그 흥수아이 옆에 국화꽃의 흔적이 나왔기 때문에 장례를 지냈다라는 장례의 흔적도 알 수 있습니다. 장례에 그런 문화가 있었다. 장례를 지낼 때 이때부터 국화꽃을 사용했구나. 뭐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구석기는 제일 중요한 것이 뗀석기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돌을 떼어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주먹도끼, 주먹으로 잡고 막 찍어내는 거. 주먹도끼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뾰족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주먹도끼는 전기에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승배찌르개 있죠. 이 승배찌르개는 후기에 사용을 했는데, 이 승배찌르개는 어떻게 생겼냐면 앞에 이게 화살촉처럼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근데 승배찌르개는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뭔가를 이어가지고 이음도구와 함께 사용을 하였다. 요 이음도구는 나무라든지 아니면 뼈와 같은 뼈도구 이런 식으로 해서 나무와 뼈를 이렇게 연결해서, 요거 지금 딱 연결한 모처럼 생겼어요. 작살이라던가 활로 이렇게 사용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승배찌르기를 사용했던 구석기 후기는 우리가 다른 말로 중석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좀 조그만 동물들, 토끼, 여우 막 이런 애들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걔네들은 잡기는 편한데 빨라. 그러니까 활을 쏘거나 아니면 이제 점점점 물고기들도 나타나면서 작살로 낚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먹도끼, 집게, 글게, 승배찌르개는 모두 뗀석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구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사회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석기의 사회는 평등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지어서 살았고 아직까지는 위아래 계급이 없었다. 평등사회, 무리사회. 무리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동물한테 습격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리지어서 살았고 무리지어서 사냥을 했다라는 거. 조금 추가적인 내용을 한다면 불을 사용했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을 사용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난방으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고기를 익혀 먹었다. 불을 사용해가지고 익혀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식량을 불을 이용해서 익혀 먹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석기는 간단해요. 구석기는 뗀석기, 주먹도끼, 승배찌르개, 그리고 이동생활 했다라는 거. 그럼 신석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신석기 때는 농사를 처음 지었어요.
밭농사입니다. 농사가 좀 단계가 있는데 밭농사가 조금 더 쉽고 그리고 논농사 쌀이 나오는 게 조금 더 어려워요. 물을 많이 대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밭농사를 하게 되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 신석기, 혁명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사용했는데 여러분 요거는 반드시 사진 확인해 주세요. 가락바퀴는 이게 동그란데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그걸로 실을 막 이렇게 뽑은 거야. 실을 만들었어. 그 다음에 뼈바늘은 말 그대로 뼈로 만든 바늘이야. 되게 뭉툭한 바늘이야. 그래서 사실 이때는 이 의생활이 얼기설기 이렇게 어설프게 이제 의생활을 하거나 옷을 만들거나 그물을 만들었죠. 그래서 가락바퀴 뼈바늘 꼭 사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착생활 중요합니다. 이제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어디 가면 안 돼. 씨를 뿌려놨으니까 걷어야지. 그러니까 정착생활이 된 거야. 그럼 정착하려면 이제 뭐가 필요해? 집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움집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때 움집은 약간 반지하형이었어. 대략 반지하형. 여기가 입구고 반지하형으로 파가지고 움집을 만들었다. 움집은 이제 원형으로 되어 있고 불을 사용하는 가운데 화덕이 있었다라는 거. 자, 서울 암사동에 움집이 남아 있어요. 움집터. 그리고 부산 동삼동 폐총이라고 나와 있죠. 요 폐총은 조개를 먹었던 거야. 이때 조개가 얼마나 컸냐면 사람 얼굴만 해. 그래서 부산 동삼동에서 조개 껍데기 가면도 나왔어. 이게 가리비예요. 풍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얼굴로 이렇게 조개 껍데기 가면도 있었다는 거. 그 정도로 얼굴만한 조개를 이제 먹으면은 그게 이제 식량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개 껍데기가 막 쌓여 있는 폐총이 있다. 자, 제주 고산리 유적도 역시 신석기 유적입니다. 자,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서울 암사동 한강 주변이야. 부산 동삼동 바닷가야. 제주도 완전 바다야. 뭐예요? 해안가, 강가나 해안가에서 주로 살았다. 이 말은 뭐냐면 농사를 잘 못 지기 때문에 주로 어로 생활, 물고기 잡는 어로 생활을 병행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가나 해안가에 살았다. 자, 그리고 돌을 이제 갈았어요. 아주 정교하게 잘 갈았어요. 그래서 간석기. 구석기는 뗀석기면 신석기는 간석기입니다. 갈았다, 갈갈갈 들어가. 가을돌, 가을팔, 돌 보습도 이렇게 갈아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토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그 밭농사로 주로 농사 지는 것이 조, 수수, 피 이런 식으로 되게 조그만 것들이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익혀도 죽처럼 만들어 먹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릇이 필요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른 민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이른자가 붙는 거, 요게 중요합니다. 그냥 민무늬 토기는 청동기 때도 나오거든요. 이른, 얼리, 이른이 나오면은 신석기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른 민무늬 토기, 그 다음에 빗살무늬 토기. 자, 빗살무늬 토기는 여러분들 뭐 꽃갈콘 좋아하시나요? 이거 꽃갈콘 느낌으로 생겼어. 뾰족, 밑이 뾰족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밑이 뾰족한 이유는 이 암사동에서 빗살무늬 토기가 나왔는데 주변에 이렇게 모래나 고운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푹 파묻혀가지고 사용을 했다라는 거야.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가 있다. 특히 대표적인 이 신석기 때 그 토기이기 때문에 빗살무늬 토기는 한능검 1번 문제로 사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진 꼭 확인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청동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청동기 때는 이제 농사를 잘 지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논농사, 바로 벼를 재배하기 시작해요. 아주 잘하지는 못하고 벼농사를 처음 시작했다는 거야. 시도를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농업 생산력도 그보다는 늘어나게 되죠. 신석기보다는 늘어나게 됐다. 그리고 이제 잉여 생산물이라는 게 생겼어. 요게 중요해. 먹고 남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풍족하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먹고 남았어. 그것이 바로 잉여 생산물이 사유재산이 되는 거야. 이제 일종의. 그래서 너 그 남은 곡식 좀 꺼줘. 막 이런 식으로 사유재산제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전쟁도, 이것을 얻기 위한 전쟁도 생기게 되고, 사실 사유재산이 생기면요, 그것을 갖기 위해서 뭔가 위계질서, 높고 낮음, 바로 계급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유재산제 때문에 계급도 나타나게 되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움집도 이제는 뭐랄까, 이제 좀 육지 위로 올라갔다, 구름 위로 올라갔다. 이제는 반지하형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움집이 위로 올라갔다는 소리고요. 구릉지대로 들어갔다는 거는 산이 이렇게 있을 때 조금 야트막한 구릉지대, 요런 데가 이제 구릉지대예요. 그래서 이걸 좀 요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강이 있는 배산임수 지역에 살기 시작해요. 얘네들도
이거 살기 좋다는 걸 알게 된 거지. 강가나 해안가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그래서 조금 이제 야산으로 낮은 산, 구릉, 언덕지대로 들어가서 살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있어요. 또 반달돌칼입니다. 자, 반달돌칼은요. 반달 모양으로 생긴 돌칼인데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노끈 같은 걸 연결을 해서 손을 넣어서 이렇게 벼에 이삭을 베었던 거예요. 반달돌칼은 이걸 가지고 추수를 했기 때문에 반달돌칼 자체가 벼농사를 지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달돌칼도 반드시 사진 확인해 주시고요. 자, 미송리식 토기가 나옵니다. 이 미송리식 토기는 주둥이가 좀 이렇게 길고요. 그리고 이렇게 양옆에 손잡이가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미송리식 토기는 양옆에 손잡이 꼭 확인해 주세요. 자, 그리고 민무늬 토기. 이름 민무늬는 신석기, 그냥 민무늬는 청동기라는 거. 자, 그리고 아까 제가 계급이 생겼다고 그랬죠. 그럼 계급이 생기면 가장 높은 족장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족장들의 무덤을 바로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고인돌은 족장, 뭐 군장이라고 할 수 있죠. 족장의 무덤이다. 그래서 이게 고인돌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고인돌이 진짜 많은데 고인돌을 연구하려면 반드시 우리나라에 와야 될 정도로 세계적으로 고인돌이 많은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고인돌을 보면은 엄청 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 어떻게 옮겼겠어? 그러니까 족장의 권위를 나타낸 거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옮겼겠죠. 그래서 고인돌은 족장의 무덤이다. 이거 중요하고 돌널 무덤은 역시나 고인돌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돼서 돌을 여러 개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널빤지처럼 얇게 돌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만든 돌널 무덤도 있었어요. 고인돌을 메인으로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파형 동검이라는 게 있는데 비파라는 게 그 기타 있잖아요. 기타. 그런 식으로 좀 생겼어요. 비파형 동검은 이것도 역시 사진 확인하시면 아, 이거구나. 약간 미역처럼 생겼어. 그래서 비파형 동검. 자, 그래서 이 비파형 동검은 이걸로 사람을 죽였을까? 아니야. 비파형 동검은 족장의 권위를 나타내는 약간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 그리고 거친 무늬 거울 이런 거 다 청동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청동기죠. 그래서 청동 거울이라든지 청동 방울 같은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청동 거울은 얼굴을 보기 위한 거울보다는 반사판이야. 그래서 족장의 가슴 쪽에다가 두고 햇빛 높은 여기 햇빛 비치는 데 가가지고 뭐 내 몸에서 빛이 나는 걸 봐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선민사상. 나는 선택받은 뭐 민족이야. 막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한 족장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장신구라고도 할 수 있다. 청동 거울, 뭐 거친 무늬 뭐 거울, 아니면 비파형 동검. 자, 그리고 요 시기에 우리나라는 고조선이 성립이 되었죠. 고조선은 청동기 때 만들어져서 이제 철기 때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계급이 만들어졌어. 계급사회, 이제 지배자가 나타났다. 재정일치라는 건 예를 들면 단군 왕검이라는 명칭이 재정일치를 나타낸다. 계급사회. 아까 신석기 때까지만 해도요. 계속 평등사회예요. 자, 신석기는 요 평등사회 밑에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이 있죠. 요 즘즘즘 세 가지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됩니다. 애니미즘은 anyway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곳에나 뭐 땅의 신, 바다의 신, 약간 그리스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모든 사물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 나무에도 정령, 나무 바위에도 정령, 땅에도 정령, 뭐 바람에도 정령,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애니미즘이고요. 토테미즘은 애니미즘에서 조금 좁게 우리 부족을 수호해주는 나무, 우리 부족을 지켜주는 뭐 곰이라는 동물, 우리 부족은 곰부족이야. 뭐 그런 거는 토테미즘이에요. 자, 그럼 토테미즘 같은 경우에는 단군 신화에 보면은 뭐 곰 토템, 호랑이 토템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특정 동식물을 자기 부족의 수호신으로 여긴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부족에 이런 수호나무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지방에 가면 마을에도 오래된 막 500년 된 막 나무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토테미즘 같은 거예요. 샤머니즘은 여러분 샤먼킹 아시죠? 샤머니즘 무당이에요. 무당. 무당을 믿는다. 지금도 샤머니즘 남아 있어요. 무속신앙. 영혼의 중개자를 믿는다. 그래서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나오면 뭐다? 신석기입니다. 신석기. 자, 그러면 이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까지 쭉 설명을 했고요. 이제 철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벼농사를 더욱더 잘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 시기에는 철제, 농기구를 사용을 하면서 사실 청동기는 농기구를 만들지 않았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청동기는 귀했다라고 청동기 옆에 써주세요. 귀했다. 만들기도 어려웠고 귀했기 때문에 이런 그 족장의 장신구로 사용을 했어. 그럼 이때는 농기구를 뭐로 만들었다? 청동기 때는 돌로 만들었어. 반달돌칼, 돌이야 돌. 그래서 반달돌칼이 왜 중요하냐면 돌칼이기 때문에 왠지 신석기 같지만 아니다. 반달돌칼이 추수했다는 걸 생각하고 청동기로 꼭 기억해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청동기 때는 여전히 농기구를 돌로 만들었어. 어떻게? 무겁잖아요. 하지만 철기는 돌보다는 가벼우면서 더 강해요. 자, 그래서 철제 농기구로 이렇게 농업 생산량이 더욱더 늘어나게 되었다. 업. 자, 그 다음에 이제 철제 농기구 밑에 또 나오죠. 철제 농기구, 쟁기나 쇠스랑 같은 걸 만들게 되었다. 자, 그리고 이제 무덤 같은 경우는요, 고인돌은 그때 당시는 흔하지 않았지만 이제 철기가 되면은 이런 족장 외에도 귀족들도 어느 정도 무덤을 만들어줬는데 무덤이 흔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무로 무덤을 만들게 돼요. 이제 널뛰기 할 때 그 널빤지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덧널무덤, 요 덧널무덤은 나무라는 거야. 나무 덧널. 자, 그 다음에 동무덤은 무엇이냐면 항아리 독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때 당시 동무덤은 이 항아리 독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제 사람을 넣은 거야. 그래서 이게 마치 겉에서 보면 알처럼 생겼어. 그래서 아마 이 시기에 사람들이 막 난생설화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동무덤을 만들지 않았을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무덤, 덧널무덤, 동무덤. 이거를 그냥 덧널이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냥 널무덤이라고 하기도 해요. 널이라는 게 이제 나무 널빤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널무덤, 동무덤 나오면 철기입니다. 고인돌 나오면 청동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형동검. 세형동검은 아까 제가 그렸던 비파형 동검보다 조금 더 날렵해져요. 이렇게 뾰족. 이게 이제 좀 살상용으로 이제 바뀐 거지. 좀 뾰족해졌어. 아주 세밀하게 뾰족하다. 그래서 세형동검이에요. 요 세형동검의 거푸집이 우리나라에서 나왔습니다. 요 세형동검 거푸집이 나왔다라는 건 한반도에 이런 독자적인 우리가 이제 독자적으로 우리가 만들었다.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를 알 수 있다. 근데 이 거푸집을 또 많이 물어봐요. 거푸집 청동기 때부터 나온 거 아닌가요? 맞아. 청동기 때도 거푸집은 나왔어. 그 청동기 때 나왔던 거푸집은 청동도끼 거푸집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거푸집 자체는 청동기 때부터 만들어졌지만 보통 출제될 때는 철기 때 이 세형동검 거푸집이 나왔다는 부분에서 한반도의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에서 주로 출제된다는 거야.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거친 무늬 거울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잔무늬 거울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주 잔무늬 거울은 아주 정교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이 나와요. 명도전 같은 경우에는 춘추 전국시대 때 화폐고 반량전은 진시황의 그 진나라 때 화폐 그리고 한나라 때 오수전이 나오고요. 자, 붓 동그라미 해주시고 붓은 우리나라에서 아마도 한자를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남아있는 유물입니다. 그래서 이 붓이라던가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이 중국의 화폐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교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철기까지 쭉쭉 설명을 모두 드렸어요. 자, 여기는 여러분들 한 판으로 한 번에 공부를 하시되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유물 사진을 계속해서 봅니다. 교재에서도 확인을 하시고 조금 더 이제 내가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럼 검색을 해서 고화질 유물 사진을 자꾸 보는 거. 여기는 무조건 100% 유물 사진이 오픈이 되고 그리고 뭐 어디 답사를 갔더니 뭐 빗살무늬 토기가 나왔다. 뭐 이것은 주먹도끼다. 뭐 이것은 고인돌이다. 사진과 함께 나오니까 사진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뭐 고인돌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진을 하나하나씩 제가 그림만 보고 너무 유추하지 마시고 반드시 실제 사진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사시대는 수업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